네. 직전에 들었던 뉴스 HD 현대중공업 오늘 이 기업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재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간만에 주가가 폭등했더라고요. 예. 어제 종가로 한 10% 넘게 급등했고 그 전일에도 10% 넘게 올랐던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보셨죠? 예. 예. 그 HD 현대중공업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조선 기업이죠. 조선 기업이고 동시에 이제 방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기업이 빅3가 세 곳이 있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 이제 방산을 일찌감치 이제 없애가지고 그 방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가 주축이 됐던 캐나다의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빠진 이유도 그 때문인 거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방산과 조선도 같이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저께 10%가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조선업이 본질적인 조선과 방산 외에 새로운 어떤 게 이슈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는데 그 먹거리가 사실 시장에서 야 이런 것들로 진출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과 실제로 이제 그 수주 공시가 나와서 매출로 찍힌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낸 공시를 어저께 이제 주가에 반영됐는데, 그저께 낸 공시가 무엇이냐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그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이 선박이라는 건 대형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 분야도 HD 현대중공업이 엔진을 갖고 있고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됐냐면은 확대가 됐냐면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선박에만 쓰지 말고 데이터 센터 쓰자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기업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그 6,3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발전 설비 분야로 이제 어저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은 필요한데 전력을 갖다 공급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원전이지만 원전에서 SMR이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SMR에서 전기가 뽑아내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데는 빨라야 2030년이다. 그럼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서 나온 엔진을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끼우면, 그리고 거기서 엔진에서 똑같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HD 현대중공업이 이런 맥락에서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무려 6,300억에 대한 엔진 발전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매출이 한 2% 정도 수주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 수주를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오세아니아 선주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어떤 선박을 수주해도 뭐 2%, 3%짜리가 많이 났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11%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럼 왜 어저께 11% 올랐느냐? 주가는 모든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모든 주가와 주식은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PER이라고 아시겠지만 PER 지표가 1이다. 1인데 주가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나 상승도 하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지 현재보다는 더 1년보다는 2년 뒤에 20%, 30% 매출이 꽂혀진다는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오세아니아에서 어떤 선주에서 이제 선박 수주를 했다. 근데 이것이 전년 매출 대비 1.5%, 2.5%다. 그래도 주가 별로 반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저께처럼 그저께처럼 이제 11%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은 없던 분야.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제시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지표로 확인되는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발전기 분야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주 공시가 어저께 11시 5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신 대로 11시 공시 나오자마자 주가 쭉쭉 뻗어나더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쭉쭉 뻗어나면 20분 정도 지나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인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주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견되지 않았던 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견된 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20분 정도 지났더니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라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더 진짜로 HD 현대중공업이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에다가 필요한
발전 분야를 갖다가 장착한다. 그리고 뭐 규모 작지 않습니다. 6,300억 크죠. 그럼 이걸 세계 곳곳에서 이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인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서 차익 실현을 봅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이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미래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주요 제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엔진으로 전기를 뽑아 쓰는 그런 동력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제는 에너지 기업이 뭐랄까요? 그 선박 발전기를 사는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그 가스 터빈 이런 부분으로 예전에는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볼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먹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엄청난 전기를 먹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뉴욕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민간의 전력을 갖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일반 가구에서 쓰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딱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다양한 전력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 올려서 일반 가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기쁘고 재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요한 미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전기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전기 공급을 니네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 이렇게 딱 못 박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빅테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기도 같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어디서 끌어다 쓴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서 끌어다 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가스터빈, LNG에서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기는 전기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스터빈이 지금 아까 저희 코너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가스터빈이 사실은 빅3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 우리도 가스터빈 하고 있어 라고 이제 그 머리를 들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누가 채택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채택을 했어요. 주위에서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가스터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레퍼런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대안이 있냐? 버너바, GE 버너바, 그다음에 일본. 이런 3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니까 2030년에 대한 가스터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받아줄 수 없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스터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주가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했죠. 근데 가스터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당장 쓰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요. 당장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 선박용 발전기도 만만치 않게 전기를 공급하니까 선박용 발전기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는. 뭔가가 재료를 집어넣고 원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피스톤을 돌린 다음에 전기를 발전시킨 그 전기를 갖고 대항해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해당 선박용 발전기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으면은 똑같이 전기를 공급하는 똑같은데 뭐로 가든 전기만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고 분석이 있었는데 이거를 HD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실현시켰다. 최초로 이제 실현시켰던 거는 핀란드에서 먼저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 실현시키니까 되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공시에서 무려 6,300억 정도에 되는 엄청난 선박 발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LNG로 대변했던 기존의 선박 수요, 그 다음에 방산 분야 엄청 크죠. MRO, 미국 해군 MRO 사업도 크죠.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새로운 신수형 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AI의 심지어 조선까지 머리를 들밀고 야 우리도 AI 기업이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 수혜 기업을 분류해줘 라고 타당성 있게 제시를 하니까 PER도 다시 봐야 되고 이 때문에 이제 AI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선박 엘진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를 좀 확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사례는 핀란드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도 있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도 있고 캐터필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굴삭기로 하지만 또 하나 엔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국이 자랑하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로만 아시는데 엔진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용 엔진도 롤스로이스가 하고 그다음에 또 SMR에도 롤스로이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독자적으로 SMR 하고 있는데 그 영국이 짓는 독자적인 SMR은
그 롤스로이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제조업에서 엔진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엔진을 갖고 이제 다 할 거 다 했는데 새롭게 누가 알아도 다 AI 데이터 센터 중요하고 시장이 확충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당 기업들의 엔진을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한 기업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들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HD 현대중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선박용 발전기를 변형해서 그 했던 고객을 바꿔서 확장을 해서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그 에너지 기업에다 이제 집어넣기로 했다고 이제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텍사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텍사스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주죠. 셰일가스 엄청나게 파내고는 동시에 또 이제 릭 페리 전 이제 그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를 갖다 주도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비터를 참가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비터를 참가해봐야 결국 이제 다른 맥락을 참가하는 것이고 하지만 전기 자체를 갖다 공급하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그 AG 그룹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발전용 선박의 발전을 가져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짓겠다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전역에서 이런 수요가 빗발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에너지원으로 선박 엔진이 조명을 받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의 수혜 이런 이슈로 그럼 다른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도 이번에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이제 차츰 이제 추가 수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하게. 아니 HD 현대중공업이 했으면 기존에는 우리 국내의 선박 엔진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STX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동일하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이런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그 선박 엔진 기업들입니다. 하나같이 HD 현대중공업이 28%, 한화 엔진이 50%, 그다음에 STX 엔진이 60% 넘게 한 달 수익률, 어제 종가 기준 한 달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추가로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주가 나와서 한 달 수익률,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모든 지수가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박 엔진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선박 엔진을 갖다 넣으면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전망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전망을 갖다 실현화시켰던 HD 현대중업의 그저께 첫 번째 공시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기업은 이미 미국에다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선박 엔진을 갖다 제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섹터에서도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포인트 전략 세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오늘도 뭐 6,500을 돌파하는 전임 네, 미답을 사상 최고.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젠 주식 투자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당연하게 주식 투자하다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예전엔 사서에 주식 투자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가 저 사람이 좀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워낙 보편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섹터는 시장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 YTD 1년 동안에 어떤 회사가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될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난주에도 사상 신고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가 뭐 사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공급망이라 봐야 되고 제가 거기도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칩이 정말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어떤 칩의 AI 서비스를 줬지만 AI 칩에 대해서만 엔비디아 칩만 있는데 그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 마리 고추에 불과해요. 젠슨왕이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엔지니어를 찾아가지고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야 너네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앞으로도 부탁해 하는 것은 그냥 공치상 아닙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실적을 갖고 마일스톤에 따른 이제 칩을 갖다 공급을 하지 못하면은 엔비디아 칩을 갖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읍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젠슨왕과 엔비디아만 쳐다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위상을 갖다가 낮게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양강 구도를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베라루비는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도 여전히 이제 해당 종목과 반도체 섹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선박에서도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종목들 쭉 있지만 누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 종목을 갖다가 중요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두산에너비메트도 역시 원전이죠. 원전에서 끊임없는 수요에 대해서 끊임없는 주가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굉장히 또 강한데 그런 의미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기업 분석해드렸습니다. 조우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